글 정혜숙, 그림 정수영. 한국 영재 교육. 하얀 눈이 수북히 쌓인 겨울이 왔어요. 야, 관순이가 이겼다. 관순아, 너 참 잘하는구나. 저 연 좀 봐. 구경하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손뼉을 쳤어요. 관순이 방패연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세차게 날아올랐어요. 나도 저 연처럼 높고 넓은 곳으로 가야지. 힘차게 날아오르는 연을 보는 관순의 눈이 반짝였어요. 관순은 추운 것도 있고 마냥 기분이 좋았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하고 가자. 곧 해가 지겠어. 관순과 아이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봐,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관순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일본인 고마다가 쓰러져 있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관순은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어요. 어서 내 돈을 내놓으란 말이야! 아버지는 고마다에게 맞아 피투성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마다는 소리소리 질렀어요. 고마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는 못된 사람이었지요. 관순의 아버지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 고마다에게 돈을 빌렸으나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 매를 맞은 거였어요. 고마다에게 심하게 매를 맞은 아버지는 그만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관순은 아버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병간호를 했어요. 아버지 많이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빨리 나으시라고 제가 기도드릴게요. 관순은 신음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관순아, 이건 우리가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란다. 1910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어요. 나라를 빼앗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나라를 되찾아야 해. 관순은 작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했어요. 1916년 어느 날 아버지가 관순에게 말했어요. 관순아, 선교사 한 분이 널 이화학당에 보내주신다는구나. 네? 그게 정말이에요? 관순은 늘 사촌 언니 에다가 다니는 이화학당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봄이 오고 드디어 관순이 경성에 갈 날이 되었어요. 관순아, 경성에 가서도 우리를 잊으면 안 돼. 그래, 몸 건강히 잘 다녀오너라. 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어요. 관순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경성을 향했어요. 관순아, 어서 와. 정말 잘 왔다. 선교사와 함께 도착한 관순을 에다가 반겨주었어요. 에다는 관순을 어느 방으로 데려갔어요. 관순아, 여긴 우리가 함께 살 방이야. 그러면서 에다는 다른 학생들에게 관순을 소개했어요. 내 사촌동생 유관순이야. 경성은 처음이니까 너희들이 잘 가르쳐주고 사이좋게 지내라. 관순은 에다의 안내로 학교를 둘러보았어요. 관순아, 이곳은 기도실이란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그때부터 이 기도실에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이 관순에게는 습관처럼 되었어요. 관순은 기도를 통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답니다. 관순은 공부는 물론이고 줄넘기와 달리기도 언제나 으뜸이었지요. 모든 일을 열심히 하던 관순은 모범 학생으로 손꼽혔어요. 책 읽기를 좋아하던 관순은 잔다르크와 나이팅게일의 전기를 읽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답니다. 나도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되어야지. 그리고 나이팅게일처럼 항상 착한 마음을 품고 살 테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관순아, 큰일 났어. 고종 황제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일본 놈들이 음식에 독약을 넣었대. 뭐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천벌을 받을 거야. 관순은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불덩이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르면서 온몸이 부르르 떨리기까지 했어요.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고 거리로 몰려 나왔어요.
더 이상 일본이 하는 짓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해서 온 세계에 우리 뜻을 알립시다. 고종 황제의 죽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답니다. 날짜를 정해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부르기로 결정했어요. 관수는 친구 5명과 함께 어느 조용한 곳에 몰래 모였어요. 얘들아,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관순의 말에 한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그럼 우리 6명이 똘똘 뭉쳐 독립운동을 하자. 우리 중에 마음 변할 사람은 없겠지? 관수는 앞장서서 모임을 이끌었어요. 우리 가진 돈을 모두 내놓기로 하자. 좋아, 그렇게 하자. 관순과 친구들은 주머니를 털어 모은 돈으로 태극기를 만들기로 했어요. 만세운동을 하는 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지요. 관수는 매일 밤마다 친구들과 모여 태극기를 그렸어요. 반드시 우리 손으로 나라를 되찾아야 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설 때야. 관순과 친구들이 직접 손으로 그린 태극기 한 장 한 장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었어요. 아, 지금의 큰 일을 위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조국을 위해 이 한 몸 바치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관수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만세 부를 날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1919년 3월 1일에 아침에 밝았어요. 정오가 되자 사람들은 탑골공원으로 모여들었지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고리 쪽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도 모두 나가자! 관순과 학생들은 우르르 교문 쪽으로 몰려갔어요. 여러분은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다치기 쉽습니다. 부장 선생님이 어느새 두 팔을 벌리고 교문을 가로막았어요. 하는 수 없이 관순과 친구들은 학교담을 넘었답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만세 행렬에 끼어들었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탁골공원은 고종 황제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와 태극기의 물결로 가득했어요. 만세 행렬은 탁골공원을 나서서 경성의 거리를 휩쓸어 나갔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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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헌병들은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 마구 총을 쏘아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민족 대표들과 만세운동을 이끈 사람들은 모조리 잡혀갔어요. 하느님 나라를 위해 몸바친 잔다르크의 용기를 제게 해주세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만 된다면 언제라도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해질 무렵 학교로 돌아온 관수는 밤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튿날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총독부의 지시로 잠시 학교 문을 닫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연락할 때까지 집에서 공부들 하고 있어요. 학교가 임시로 문을 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관수는 에다와 함께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고향집으로 돌아온 관수는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만세운동에 대해 알렸어요. 여러분 다 함께 독립만세를 부릅시다. 어린 내가 앞장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산봉우리에 횃불이 오르면 다음날 모이는 겁니다. 만세를 부르기로 약속한 음력 3월 초하루가 되었어요. 그날은 마침 아우네에 장이 열리는 날이었지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아우네 장터에는 사람들로 꽉 찼어요. 여러분, 독립만세를 외쳐 빼앗긴 나라를 되찾읍시다. 관수는 태극기를 높이 쳐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어요.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목이 터져라 힘차게 외쳤어요. 대한독립만세! 만세! 만세! 놀란 일본 헌병들이 다짜고짜 칼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아댔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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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우네 장터는 금세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총을 피해 도망쳤지만 일본 헌병들은 쫓아가면서 총을 쏘았어요. 총을 맞고 쓰러진 사람들 속에는 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관순은 부모님의 시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관순아, 부모님을 우리가 모셔갈 테니 빨리 도망쳐라. 부모님의 죽음을 슬퍼할 사이도 없이 관순은 일본 헌병들을 피해 숨어야만 했답니다. 일본 헌병들은 관순을 찾기 위해 온 마을을 샅샅이 뒤졌어요. 관순은 날이 어두워져서야 겨우 동생들을 만났어요.
관서가 무사했구나. 누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정말이야? 관수는 동생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하지만 관수는 동생들의 뒤를 따라온 일본 헌병들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누가 너에게 만세를 부르라고 시켰느냐? 모두 다 내가 꾸미고 내가 한 일이다. 죄 없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풀어줘라. 관수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일본 헌병은 심한 매질로 관수를 힘들게 했어요. 관수는 경성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앞으로 다시는 만세를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너의 죄는 가벼워질 것이다. 퇴! 어찌 한나라의 백성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냐? 이 도둑놈들아! 무엇이 도둑놈이라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했던 유관수는 7년형을 받게 되었어요. 유관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만세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를 맞고 몸져 누웠어요. 1920년 10월 12일 유관수는 그토록 바라던 독립을 보지 못하고 19 꽃다운 나이로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답니다. 나라를 위한 유관순의 빛나는 정신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길이길이 빛날 거예요.